자, 중2 첫 강의야. 확률부터, 경우의 수와 확률부터 시작을 하자. 일단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경우의 수고 그 다음 단어는 확률로 연결이 될 텐데,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경우의 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경우의 수가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로 확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 미리 겁을 주자면 경우의 수와 확률은요, 문제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냥 보면 쉬운 듯 보이지만은 이 문제를 한마디만 돌렸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하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정확히 암기해놔야지만 문제풀이도 가능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아니면 절대 못한다. 알겠니? 지금 경우의 수를 못한다는 건 확률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거야. 알았어? 기를 쓰고 하세요. 경우의 수 반드시 정복을 해야 돼. 자, 시작하자. 일단 경우의 수 첫 번째, 사건과 경우의 수예요. 사건은 뭐냐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야. 그 나타나는 결과들을 사건이라고 해. 실험을 했어. 실험. 결과가 나오겠지? 그 결과들을 세면 경우의 수가 된다고. 경수라고 합니다. 간단히 경수.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험의 결과, 사건. 이 사건의 개수, 경우의 수. 알겠니? 간단해.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 수. 대신 빠뜨리지 않고 세워야 돼. 알겠어? 실험을 했어. 결과가 나왔어. 그걸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자, 예를 들자면 말도 안 되지만은요. 선생님이 너무 그동안 여러 번을 봐줬는데 자꾸 지각을 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학생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관심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맴매를 들었어. 요거를. 예를 들었어. 그래서 훅 힘줘 때렸어. 손바닥을. 야? 자, 그럼 이거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실험. 때렸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첫 번째, 맞았다. 매우 아파하더라. 두 번째, 얘는 통점이 없다. 전혀 아파하지 않는다. 세 번째, 피했다. 자,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들이 결과 나타나는 사건이지, 그지? 아파한다? 통점이 없어서 아파하지 않는다? 또는 피했다. 세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모든 걸 합친 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내가 학생을 요 분필로 때렸을 때의 결과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 개. 뭐야? 아프다, 안 아프다, 피했다. 알겠니? 자,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겁니다. 네. 그럼 보다 실전적으로 들어가서 동전 한 개 던질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무엇일까? 동전을 던져. 그럼 이 동전이 땡 던져서 팽그르르 돌았어. 근데 서버려. 는 없다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앞면이 나오거나 앞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이나 뒷면이라는 사건 두 개가 나오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집니다. 보통 주사위는 육면체죠. 그죠? 육면체가 아닌 경우에는 다르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정팔면체면 정팔면체. 팔면체의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하기도 하고 20면체의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주사위 육면체야. 육면체. 그러니까 얘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는 거지. 그치? 얘를 던져. 그럼 뭐가 나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3일 수도 4, 5,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총 몇 가지니? 6가지죠? 그래요. 6가지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데 그 중에서 짝수늘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하면 얘 중에서 짝수의 눈이 누구야? 2, 4, 6이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라고 하면 돼? 3가지라고 하면 돼. 알겠어요? 네. 확장. 소수눈이 나올 경우에서 소수눈. 자, 참으로 답답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냐면 소수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소수가 몰라서 뭔지 몰라서 못 풀어. 이씨. 소수가 약수 2개짜리 얘기하는 거야.
약수 2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애. 그러면 1은 안 되지, 그치? 안 돼. 1은 약수 하나잖아, 1 하나. 2는 1, 2 2개니까 돼요, 소수예요. 3, 1, 3 2개입니다, 소수예요. 4, 1, 2, 4 안 돼요. 5, 2, 5 2개예요, 소수입니다. 6, 1, 2, 3, 6 안 되죠. 그죠? 그럼 소수는 몇 개 있니? 이렇게 3가지. 그래. 얘도 3가지라고 답을 할 수 있다고. 자, 제발 소수가 뭔지 알고 갑시다. 정확히 알고 갑시다. 약수 2개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뭐 0.1, 0.2 이런 소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경우의 수를 하는데 경우의 수에서 공식이라고 하면 이 2가지가 나와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나와. 그럼 이건 지금 합의 법칙은 뭐 하라는 거냐면 뭐 하는 거야? 더하세요라는 거죠. 그죠? 더하는 법칙. 곱의 법칙, 곱 뭐 하는 거야? 곱하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건 뭐를 기억해?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기억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난다. 뭐 A 사건, 뭐 하거나 B 사건.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라면 요 3개. 또는 뭐 하거나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거나 이 3가지의 경우는 합의 법칙 더하기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곱의 법칙. A 사건 그리고 B 사건 그리고 곱한다 생각하면 돼. 곱해. 동시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모두 동시에. 자, 요거 모두도 추가합시다. 모두 동시에 됩니다. 곱의 법칙이에요. 또 얘는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였는데 여러 개 중 각각 하나씩 선택해. 그럼 여러 개를 어떻게 선택해? 모두 하나씩 선택하게 주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모두라는 뜻이야. 각각 하나씩 선택할 때 각각 하나씩. 그리고 뭐와 A와 B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곱의 법칙의 적용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참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봐야 되겠죠. 자, 합의 법칙의 예를 들어 봅시다.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얘들을 주사위 하나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한 개. 한 개를 던지는데 2 이하 눈이 나오거나 4 이상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 이하가 몇 개 있어? 1, 2, 2개지. 2 포함한 거야. 4 이상 4, 5, 6 3개죠.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을 나오거나 했으니까 뭐뭐 하거나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뭐 하거나 그러니까 더하라고. 2가지, 3가지 더하면 되는 거야. 2 더하기 3에서 얘는 5가지라고 답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합의 법칙을 사용하면 돼. 알았지? 네. 하나 더 해보자.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자, 김밥이 3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주스가 5종류가 있어. 5종류가 있어. 그 중 김밥 3종류와 주스 1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럼 김밥과 주스를 모두 다 먹겠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김밥이나 주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얘네들 중 하나. 그럼 봐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 여러 개 중 하나 선택하는 거. 그럼 어떻게? 3 더하기 5라고 합의 법칙이라고 이게 3 더하기 5로 8가지라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쪽으로 갑시다. A 사건 그리고 B 사건 동시에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김밥 3종류, 주스 5종류 요걸 가지고도 한번 활용을 하고요. 또 다른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이렇게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냐?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져요. 동시에. 뭐 하라고? 곱하라고. 동전 세 개니까 동전 하나당 아까 뭐라고 그랬니? 몇 가지가 경우의 수가 있지? 두 가지야. 그럼 얘는 2를 동시에 뭐 하는 거니? 곱의 법칙 아닙니까? 곱하라 이거죠. 2 곱하니까 8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니? 자, 그럼 또 이번엔 주사위요. 주사위 두 개를 마찬가지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주사위는 하나당 6개씩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요. 얘도 동시에 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곱하기 36가지라고 하면 되겠지. 됐니? 자, 이젠 좀 키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경우 동전 2개 주사위 1개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자, 뭐라고? 동시에. 동전 2개 던지고 주사위 1개 던져. 동전 2개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이지. 주사위 1개는 6개죠. 근데 동시에예요. 어떡하라고? 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활용을 했을 때 김밥 3종류와 주스 5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김밥 3종류, 주스 5종류가 있을 때 각각 하나씩 선택한다라고 하면 김밥 3종류, 주스 5종류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하나씩 말로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공간이 좀 부족해. 위에다가 쓸게. 김밥 3종류하다. 3종류랑 주스 5종류가 있어.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어떻게? 각각 하나씩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곱의 법칙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5 하면 된다 이거죠. 15가지. 자, 이 문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김밥 3종류, 주스가 5종류가 있는데 김밥과 주스를 하나씩 뭐뭐와 뭐를 그것도 곱의 법칙 그런 얘기야. 또는 김밥 그리고 주스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것도 그리고 곱의 법칙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키워드를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야. 알겠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동시에 모두 일어난다 그러면 곱의 법칙이 맞는 거고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난다. 여러 개 중 하나만 일어난다. 그럼 합의 법칙이야. 이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여기라고 봐도 돼. 이걸 중심으로 구분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더 정확한 건 말들 외워주는 겁니다. 반드시 또는 뭐뭐 하거나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합의 법칙. 그리고 동시에 모두 각각 하나씩 선택하거나 뭐뭐와 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곱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돼. 알았어? 실제 문제는 이거 가지고 조금씩만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나머지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세히 하면은 이 강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니네가 개념만을 잡기를 원하는 강의야. 더 많은 걸 전달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시간을 굉장히 길게 써야 되고 너희들이 강의를 보는 시간이 길어져. 좀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는 다시 찍을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개념 강의를 완료하도록 할게.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경우의 수 두 번째 시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해봤던 건 경우의 수의 가장 좀 기본적인 것들 정도만 해봤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동전을 던질 때, 주사위를 던질 때, 뭐 무언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참고서 몇 가지, 뭐 음악책 몇 가지 중에서 뭐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간단하게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공부를 했다라는 게 앞에서 이제 배운 내용의 총체적인 핵심인데, 그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는
말 그대로야.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좀 공식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또는 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자, 밑에 내용들을 하나도 쓰질 않았어. 그때 예를 들어서 예시 문제로 해결을 하는 게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뭐 밑에 내용들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잘 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돼 있냐면 한 줄로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웃해서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준비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수 만드는 경우의 수. 네 번째 대표 뽑는 경우의 수 해서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놨고 여기에서 좀 더 이것들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의 유형이 있고 하단 말이야. 이거를 개념 강의를 통해서 다 전달하기는 어렵지만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요거 이제 한번 수업 듣고요. 그 다음 지우고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좀 유형들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여기에서는 개념만 딱 듣고 나서 그걸 적용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거지. 네. 잘 해주면 좋지만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 그럼 시작하자.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보세요. 1번 A, B, C, D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요. 이 4명을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4명을 한 줄 세워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몇 명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돼? A, B, C, D 4명이니까 A, B, C, D 중에서 한 명, 4명 중에 한 명을 세우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한 명 썼을 거 아니니? 그지? A가 섰다라고 생각을 하면 A가 섰을 수도 있고 B 또는 C, D가 섰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명 빠졌잖아. 그지? 그럼 그 다음번에는 3명 중에 한 명이 같은 방법으로 그럼 2명 서버린 거니까 2명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엔 1명 중에 한 명이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4명 모두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온 거야. 4, 3, 2, 1 곱하면 된다 이거죠. 자, 해보니까는 4, 3, 12, 24입니다. 24가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줄여볼게. 얘를 4명이 아니라 3명이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4명 중에 3명만을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3명만을 한 줄 세운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들으냐? 이 중에서 3명만 가지고 와서 한 줄을 세우는 경우다. 아니라는 거야. 4명 모두 있는데 그 중에서 3명만 선택해서 한 줄. 그러니까 4명 중에서 3명만 줄 세우겠다 이거야. 4명 중에서 3명. 3명을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4명 중에서 3명을. 자, 무슨 말이야? 여기 4명이 다 쓸 수 있어. 알았어? 4명이 다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한 명은 안 쓰고 남아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앞 칸에는 A, B, C, D 4명 중에 한 명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내려가겠죠. 3, 2. 자, 얘를 다 곱하는 거야. 그치? 곱의 법칙이야. 이유는 동시에 모두 쓰고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쓰고 있고요. 그래서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도 뭐니? 2를 안 곱했을 뿐이지 방법의 수는 24가지로 똑같죠. 그죠? 네. 그럼 이번엔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2명. 자,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니까 하나, 둘, 2칸만 채우면 돼. 그럼 맨 앞에는 몇 명 중에 하나가 서는 거니? 4명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엔 3명 중에 하나가 서게 되는 거니까 얘네는 12가지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야, 3명 뽑으니까 3일, 2명 뽑으니까 2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중에 이딴 식으로 하기만 해 그냥. 잘 알아들어라. 정확히 개념 분류를 해줄 테니까. 4, 3, 2 내려와야 되고요. 4, 3 내려오는 거예요. 제발 주의 좀 해주세요. 꼭 보면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베이비들이 있어요. 자, 2번 이웃해서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네, 여기서도 A, B, C, D 4명을 가지고 해볼까요? 왠지 좀 쪽수가 4명만 가지고 합시다. 네. 얘네들을 한 줄 세웁니다. 한 줄 세우기를 할 거예요.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근데 여기다 붙은 거지. 뭐가 붙어 있어? A, B를 첫 번째 A, B를 이웃하여 이웃해서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A, B, C, D 4명이 있었는데 A, B를 이웃하겠다라는 건 A, B를 묶어서 하나로 치겠다 이거지. 이게 이웃한 거잖아, 그지? 붙어 있는 게 이웃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C, D 이렇게 했을 때 총 명수를 몇 명으로 확인을 한다? A, B를 이웃해 놨기 때문에 하나, 둘, 세 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 알겠니? 하나, 둘, 세 명이라 생각하고 들어간다. 그럼 몇 명을 줄 세우는 거니? 세 명을 줄 세우는 것이다. 알겠니? 자, 그럼 얘는 3, 2, 1이면 되는 거죠. 그죠? 맨 앞에 3명 중, 그 다음에 2명 중, 1명 중에 하나. 자,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하나 곱해줘야 돼. 뭘 곱해야 돼? 지금은 요걸 하나로 묶어서 줄 세우는 방법. 그리고 이 2명 있잖아. 그 다음에는 2명이, 이웃한 2명이 한 줄 서는 경우의 수를 또 곱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2명이 한 줄 서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1 되겠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6이 12, 12가지라고 하면 돼. 알았어? 알겠니? 자,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요. 하나 더 해봅니다. 이번에는 A, B, C를 이웃하게 할래요. A, B, C를 이웃하게 하려고 해. 그러면 A, B, C, D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A, B, C를 이웃하게 하니까 얘네들을 묶은 거지. 그럼 전체 명수가 몇 명 된 거랑 같니? 1명, 2명, A, B, C 묶어서 하나, D 하나, 따로 하나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2명을 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로 가는 거지. 2명을 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뭐 곱하기 뭐 하면 되냐? 2명이니까 2 곱하기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뭘 곱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은 몇 명을 묶었어? 3명을 묶었잖아. 여기선 2명 묶어서 2명이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곱하라고 그랬어. 이번엔 3명을 묶었어? 그럼 어떻게 해? 3명? 이라고 할까? 3명을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또 곱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3명을 한 줄 세우니까 3, 2, 1이 곱해져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네.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찬가지야. 6이? 12. 얘도 12가지가 되는 거네. 네, 12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정확히 좀 기억해 주세요. 이웃해서 한 줄로 구분 좀 해. 넘어가자. 자연수 만드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연수 만드는 것도요. 여기 한 줄 세우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공식이 뭐 책에 잘 써 있고 하지만은 그 공식을 외우겠다라는 거는 난 좀 불필요하다라고 봐. 공식을 외우는 건. 그래서 뭐 매 저기마다 공식을 외우기보다는요. 그냥 이 형태들을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끊고 갑시다. 이렇게. 겹칠 수 있으니까. 끊고 가자. 자, 자연수를 만드는데 숫자 카드가 있는데요. 1번 문제. 1, 2, 3, 4가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어. 이 중에서 첫 번째 2장을 뽑아 만드는 2자리 자연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2자리 자연수의 개수니까 몇 장만 필요합니까? 2자리면은 10자리와 1자리, 즉 2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어차피 2장 뽑으면 안 된다 했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맨 앞에는 몇 장 중에 한 장을 뽑아? 1, 2, 3, 4,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 거지. 그치? 그러면 4. 그 다음 1자리는 3장 중에 뽑은 거죠. 그럼 총 가지수가 몇 가지?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2장 뽑아서 2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두 장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요. 그 두 장 뽑아서 만드는 두 자리 자연수 중 두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 자, 이러면 또 이제 막시 못한다고. 그치? 일단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자리 자연수와 1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1자리 자연수, 여기에서 두 자리 자연수 중 지금 뭘 하는 거야? 홀수의 개수를 보는 거야. 그럼 홀수는 끝자리가 뭐로 끝나야지 홀수가 돼요?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10자리 중요하지 않아. 1자리가 중요한 거야. 1자리가 홀수로 끝나야지 얘는 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홀수가 지금 1하고 3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의 자리에다가 1과 3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10자리에다 몇 개를 쓸 수 있었나 이거지. 그럼 1자리에다가 1을 썼어. 그럼 10자리에는 2, 3, 4 중에 하나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10자리 쓸 수 있는 세 가지 종류. 다시 1자리에 3을 썼어. 그럼 10자리에 쓸 수 있는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 거지. 자, 그 둘을 방법의 수가 다 나온 다음에는 더 해주면 돼요. 그럼 몇 가지? 6가지라고 하면은 돼. 사실 이거 니네들이 만들어 보면 된다. 야, 1로 끝나. 그럼 21, 31, 41, 3개 있고요. 다시 3으로 끝나. 13, 23, 43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방법들을 모두 다 계산을 해서 따로 써봐서 그걸 더하면 되는 거야. 원래 합의 법칙이란 건 없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뿐입니다.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이 없는 거죠. 다 원래 합이거든. 네? 자, 알아듣겠죠? 두 장 뽑아 만들 수 있는 홀수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서 논외로 세 번째 거를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두 자리 만드는데 그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짝수 개수. 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숫자는요, 홀수랑 짝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전체 개수가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근데 홀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가지. 그럼 나머지 짝수의 개수 몇 개인 거예요? 6가지 있는 거예요. 6가지 더해서 12가지 된 거야. 알았지? 네,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 뽑는 경우의 수로 넘어가 봅시다. 자, 대표를 뽑을 때는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1번 유형. 1번 유형. 1번 유형. 자격이 다른 대표. 자격이 다른 대표야. 얘는 중복이 없어. 그건 나누지 않아. 알겠어? 근데 두 번째, 자격이 같은 대표야. 그러면 중복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 나누기를 해야 돼. 알았니? 네. 자격이 다른 대표.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B, C, D. 대표 뽑는 경우의 수. 우리가 A, B, C, D라고 할게요. A, B, C, D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이나 다? 여기까지. 보이겠지?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이 다른 대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회장 1, 부회장 하나 뽑는 경우의 수야. 그럼 봐봐. 회장과 부회장은 자격이 달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 A가 회장에 뽑히고 B가 부회장에 뽑힌 거랑 B가 회장 뽑히고 A가 부회장 하는 거랑은 다르지. 그치? 그럼 얘를 두 번 세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A 회장, B 부회장, B 회장, A 부회장. 다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두 번 세도 상관이 없어. 중복이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순서를 뒤집어 봤을 때 똑같은 말이라면 중복이 있다라는 거고요. 순서를 뒤집어 봤는데 달라. 그러면 중복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걸 이제 자격이 같으냐 다르냐 여기에서 판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회장은 몇 명 중에 뽑으면 되겠습니까? 4명 중에 뽑으시고요. 부회장은 몇 명 중에? 3명 중에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가지라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여기에서 반장, 부반장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야.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를 뽑아. 그런 경우의 수. 역시 마찬가지. 반장은 4명 중에 뽑을 것이고요. 부반장은 3명 중에 뽑겠다.
근데 얘네가 뒤집히면 전혀 다른 거다. 그치? 자격이 다른 대표니까 중복은 없다. 나누지 않는다. 12가지. 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자격이 이제 같은 대표입니다. 같은 대표. 자격이 같은. 그러니까 여기 A, B, C, D 4명 중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반에 청소당번 2명을 뽑는 경우에 씁니다. 청소당번이니까 어때? 자격이 같아. 무슨 말이야? A가 청소당번 뽑히나 B가 청소당번 뽑히나 A, B 또는 B, A 이렇게 순서가 뒤집어도 똑같은 거 아니니? 그치? 중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세요. 자, 어떻게? 일단 청소당번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이죠. 2명. 첫 번째는 4명 중에, 그 다음 3명 중에 1명. 근데 얘는 2명을 뽑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2 곱하기 1로 나눈다. 알겠어? 그럼 얘는 6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또 두 번째 내려가 볼게. 청소당번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3명 역시 마찬가지야. 중복 있는 거야. 자격이 같으니까. 그럼 얘는 4, 3, 2. 청소당번 3명을 뽑았는데 중복이 있어. 몇 명 뽑았는데? 3명 뽑았는데. 그치? 3명 뽑았어. 그래서 3, 2, 1로 나누면 돼. 나누면 돼. 그죠? 그럼 약분하면은 4가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내용 정리를 좀 할게.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2, 1로 나누죠. 중복이 있을 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중복이 있으니까 3, 2, 1로 나누는 겁니다. 내림차순으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웃해서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도 그 2명을 A, B를 이웃하게 하니까 몇 명을 곱했어? 2를 곱했단 말이야. 3명을 이웃하게 했어. 그래서 얘도 3, 2, 1 내려서 곱하지. 그치? 3, 2, 1 내려서 2, 1 내려서 얘 2명 뽑아 중복이 있어. 2, 1로 나눠. 3명 뽑아 중복이 있어. 3, 2, 1로 나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소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걸 좀 활용해서 문제를 더 보는 거는 끊고 다음번에 선생님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경우의 수는 강의는 끝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뒤에 보충 문제 설명 정도는 선생님이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